안녕하세요. 정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변호했던 사건 중에 최근에 무죄 판결 받은 두 건의 사건 중에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 수거책에 관한 무죄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블로그에 이 주문을 올려두었는데요.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행위는 병합 심리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. 이 대포 통장 구하는 나쁜 놈들 있잖아요. 그쪽에 계좌를 넘기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사기 미수의 전문 무죄, 이렇게 명백히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인데요. 사기 미수가 된 것은 이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달을 못한 거죠. 그래서 사기 미수입니다. 피고인은 만 2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재택부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. 인터넷 구인 광고에 부동산 관련 비서일이다,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 알바로 취업을 했다가 서류를 전달하다가 경찰에게 잡힌 사건입니다. 처음 피고인과 상담할 때 피고인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봉투 안에 든 물건이 현금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. 피고인이 초범이었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실도 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다만 보이스피싱 관련 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중범죄거든요. 그래서 판사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지 의문이었고요. 실제로 이 초범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 수거책은 구속되는 일도 상당히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. 또 문제가 된 것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때 반성한다는 뜻으로 말을 하다가 경찰의 유도신문에 걸려서 본인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였습니다. 실제로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, 법정에 가면 다 본인이 사실대로 이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다만 이 사실대로 자백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유도신문에 걸려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이런 부분 크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이 수사나 재판을 받으실 일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법적인 일을 당할 때는 무조건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제가 변론에서 집중을 한 것은 이 피고인이 싱글맘으로 재택부업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최근에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 업무가 일반화되었잖아요. 이분이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시를 받아서 서류가 든 봉투를 전달하다가 잡힌 건데요.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. 이 면접도 비대면으로 받고 일도 비대면으로 했습니다. 그게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 이분의 신분의 그 싱글맘이라는 특수성, 그 재택부업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특수성과 최근에 코로나 상황,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또 아주 불가능한 점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부각을 했습니다. 또 피고인은 그 주범,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이 딩톡이라는 중국 채팅 어플로 거의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수준으로 시켰거든요. 저리 가라, 이리 가라, 몇 시에 가라, 몇 번 버스를 타라, 누구를 만나라, 또 심지어 휴대폰도 새로 사라고 했었어요.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휴대폰에 어떻게 접속을 해서 링크를 걸어서 어떤 원격 어플을 깔았거든요. 그래서 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이 실제로 다 들여다볼 수도 있고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로 현금 수거책으로 서류 봉투를 전달하려고 시도한 적은 한 서너 번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피고인이 좀 더뎠어요. 그래서 느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. 중간에 본인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느리니까 그 주범들이 단시간 내에 이제 범행을 끝내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너는 집에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, 그래서 실제로 서류를 전달한 것은 딱 한 번이라고 하는데 이 전달하려고 가는 중에 포기한 행위가 몇 번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서류 봉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은 한 번이다, 이것을 강조한 거죠. 그리고 피고인이 이 자백을 한 이유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자꾸 돌아가라고 하고, 또 뭔가 이 서류 봉투 하나 전달하는 것 치고는 대가가 좀 많이 준다고 했대요. 이 수당 형식으로 한 건 전달하면 10만 원, 20만 원 이런 식으로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다소 좀 페이가 높잖아요. 그래서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자백을 한 것 같은데,
다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,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거든요. 그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,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변론에서 드러냈습니다. 또 혹시라도 이 현금 보이스피싱이 중범죄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 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 이 피고인이 싱글맘으로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져서 다소 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기재한 반성문과 또 현재 고용센터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서 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개전의 정상이라는 건 봐주면 앞으로는 다른 인생,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그런 정상이 뚜렷하다는 말씀입니다. 무죄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업무 방식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. 사실 이런 것들 잘 인정해주지 않거든요. 어떤 면에서는 피고인의 사정을 판사가 좀 봐주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. 그 피고인의 어떤 특수성, 그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에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 신문이었습니다. 사실 저는 이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또 본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. 오히려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피고인 신문을 신청했습니다. 그 피고인 신문에서 저한테도 반대 신문의 기회가 있었는데요. 그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이 현금, 서류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했고요. 또 싱글맘으로 재택부업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, 그리고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이 딩톡 대화 화면으로 거의 피고인을 TV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수준으로 이 도구로 썼다는 것을 드러나게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. 예, 7분이 넘었습니다. 참,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를 하면서, 예,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, 이런 갈등도 많이 있었는데요. 예, 다행히 판사님이 변론과 피고인의 사정을 잘 들어주셔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. 예, 계속 장마철입니다.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